테슬라 6.69% 급등 8월 달엔 $1,000 돌파 문안. 어제 테슬라 주가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냥 오늘도 올랐네 하고 넘기기엔 이유가 꽤 복합적인데요. 오늘은 이 상승을 만든 배경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트리거는 로보택시입니다. 7월 3일 테슬라가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어 세 번째 주 진출이자 동부 해안 진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 서비스 구역은 마이애미 서부와 중부 일부로 제한돼 있고 다운타운 마이애미와 마이애미 비치는 아직 서비스 대상이 아니지만 이 소식 하나로 장중 5%대 급등이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이 발표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마이애미 로보택시 출시 하루 전인 7월 2일 테슬라는 2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48만 126대로 전년 대비 25% 늘어난 역대 최고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였던 약 40만 대를 18% 가까이 웃돈 수치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날 유럽 판매가 5월까지 77% 급증했다는 점인데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된 아이브스는 이를 두고 유럽이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며 지난 1년간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유가 상승과 EV, 보조금 재개, 반감 완화가 겹치며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7.5% 급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었던 데다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에 걸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분기 자동차 성장률이 2023년 3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평가했고 트로이스트는 목표 주가를 $400에서 $430로 올렸으며 윌리엄 블레어는 인도 실적을 두고 자동차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반응이 며칠 만에 실적은 확실히 좋았다는 재평가로 바뀐 흐름입니다. 로보택시를 둘러싼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는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금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챕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부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될 경우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3조 까지 갈 수 있다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마일당 운영 비용이 $0.81로 웨이모의 $1.43나 일반 라이드 쉐어의 $1.71보다 훨씬 낮다고 분석하면서 카메라만 쓰고 라이다나 레이더를 쓰지 않는 테슬라 방식이 도시별 사전, 지도 작업 없이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발 더 나아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이미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온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전망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 시나리오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스페이스X와의 합병설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매체는 최근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이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언제 될지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월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인수했고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사업과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공동으로 활용해 테슬라의 전기차와 로보택시, 옵티머스는 물론 스페이스X의 위성용 AI 칩까지 함께 생산할 계획입니다. 7월 초 기준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은 약 $2조 1천억 달러로 테슬라의 약 $1조 6천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만약 합병이 이뤄진다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흡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합기업 가치는 약 $4조 달러에 달해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에 이어 세계 4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는 이 합병을 두고 두 회사를 하나의 AI 생태계로 묶는 홀리 그레일, 즉 최종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스페이스X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테슬라도 이 흐름에 함께 올라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함께 작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합병 시나리오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회사 모두 밸류에이션이 실제 이익보다는 미래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합병 이후에도 복합기업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거시 환경입니다. 7월 2일 발표된 6월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1만 명대의 절반 수준이었고 지난 4월과 5월 수치도 합쳐서 7만 4천 명이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소폭 낮아졌지만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1.5%까지 떨어지면서 생긴 결과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표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 고용 둔화를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나스닥과 S&P 500이 동반 강세를 보인 날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거시 환경 변화에 유독 크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베타, 즉 시장 대비 변동성 지표가 1.8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인데요.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이면 테슬라의 상승폭은 지수보다 훨씬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 테슬라 시가총액은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리하면 로보택시 마이애미 확장이라는 직접적인 트리거에 2분기 인도량 실적에 대한 뒤늦은 재평가, 스페이스X 합병 기대감, 그리고 우호적인 거시 환경까지 겹치면서 최근 테슬라 주가가 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상승은 자동차 판매 자체보다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버리는 최근 테슬라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열었고 시킹 알파에서도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90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2일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동차 마진과 자율주행 사업의 실제 진척 상황이 확인되면 지금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